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중근의 쏙쏙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중근의 쏙쏙 경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쓰여드리는 명품 시세 해설 3월 26일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했습니다. 46만 농가에 30만 원씩을 지원하고 여행사에도 300만 원씩 지원해서 지원 대상이 52만 명이 늘었습니다. 노점상이나 대학생에서 농민까지 무늬만 선별 지원이고 무차별 지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원 대상에 집합금지 업종, 집합금지 연장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금 500만 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 그다음에 집합 제한 업종은 300만 원, 경영위기 일반 업종에 대해서 여행업 등은 300만 원, 공연업 등은 250만 원, 전세버스 등에서는 200만 원, 일반 업종은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도록 해서 그야말로 굉장히 많은 56만 명이나 더 증가한 지원 대상을 증가해서 어 그 사상 최대의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뭐 1 차 재난지원금, 2 차 재난지원금, 1 차 작년에 1 차는 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인데 14조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2 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금의 어 7조 원, 4 차 재난지원금은 7조 원에 4 차 재난지원금은 9조 원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4 차 재난지원금은 대폭 늘어난 규모로 20조 원이 넘는 규모를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음. 이렇게 되면서 인제 이것이 바로 4.7 보선을 앞두고 '매표 정치다.' 하는 것 비판이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국채 발행을 어 9.9조 원, 9조 9천억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런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거 앞두고 인제 20조 원이 넘는 4 차 재난지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14조 9천억의 주경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채를 또 10조 원가량 9조 9천억을 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까지 4 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9조 9천억 국채까지 포함하면 벌써 국가 채무가 965조 9천억이 되어서 금년 말에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그런 보고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부 들어서만 400조 원의 빚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벌써 5 차, 6 차 재난지원금 논의까지 나오고 있고 또 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언급한 국민 위로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 재정 수지가 작년에 -6.1%에서 금년에도 -6.3%까지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것을 보통 -3.0이 넘으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냥 작년부터 그냥 코로나를 핑계로 마구 돈을 풀어댑니다. 코로나가 와서 경기에 타격을 받는 가운데서도 정책 기조 전환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를 핑계를 해서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돈을 더 많이 풀면서 관리 재정 수지가 -6.3%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쪽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현재 합수본에서 합동수사본부에서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서 398명을 수사하는데 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와 더불어 서울 경기 농지거래 10건 중 3건은 지분 쪼개기 거래가 되어서 그래서 상당히 투기 의심이 크다 그런 얘기고 전국 평균으로 볼 때 보통 한 15% 정도고 경북이나 전북, 전남 등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울, 경기 지역은 30% 정도가 지분 쪼개기 거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영광군 의원의 배우자도 하남 땅을 소유한다는 등 전국적으로 좀 기초의원들조차도 기획 부동산 의혹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시의원과 공무원의 합작품 세종은 세종 투기 행복 도시다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문호발 땅테크를 하면서 심지어는 수원시의원들은 9개 시군에 29 필지를 가지고 있고 청주시 의원도 산업단지 예정지 11 필지 등등 뭐 전주시의원도 뭐 등 이렇게 해서 지금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그 정보를 내부 정보를 이용한 어 토지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단지는 도면을 못 본 사람이 바보다. 공무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뭐 그냥 땅을 샀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게 뭐 들추면 들수록 계속 지금 그야말로 복마전처럼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도시 발표 전에 특히 인제 그 지역 농협이 투기 창구가 되었다. 농협에서 토지 담보 대출이니까 농협은 손해를 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비조합원에도 마구잡이 대출을 해서 토지 담보 대출이 2 배나 껑충 뛰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북시흥 농협 같은 경우에 2019년만 하더라도 589억 원 대출이었는데 2020년에는 956억 원 2 배로 껑충 뛰었다. 그다음에 뭐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이런 가운데 LH 직원들이 판교나 광교에 중대형 공공임대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지금 참 이게 완전히 뭐 LH 직원들의 그 도덕 해이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가지 지금 나온 것이 "신도시를 계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신도시가 지금 굉장히 신도시가 너무 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양주에 있는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입주율이 지금 45% 밖에 안 되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서울 출퇴근에 4 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머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입주율이 지금 입주가 8 년이 됐는데도 45% 밖에 안 되는데 또 3기 신도시를 짓는다. 지금 문제가 2기 신도시의 그 불평들이 뭐냐면 3기 신도시가 서울에 더 근접한데 3기 신도시를 한다고 해서 2기 신도시 입주자들이 지금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신도시만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퇴근에 2 시간, 3 시간 심지어 4 시간간 걸리는 위치에 신도시를 지어서 젊은 사람들 자꾸 그쪽으로 내보내서는 안 되고 서울 시내에서 가급적이면 교통이 편리한 데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완화해 줘야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집값 오른다고 그래서 완화하지 않고 계속 밖으로만 신도시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보면은 뭐 완전히 지도를 보면은 서울에서 보통 2-3 시간 거리에 남쪽으로는 뭐 동탄 밑에까지 북쪽으로는 양주 옥정 신도시 뭐 서쪽으로는 저쪽에 또 뭐 어 굉장히 먼 데죠다. 이런 식으로 서울을 근교해서 거의 정말 너무너무 먼 데까지 신도시를 개발하면 나가는데 특히 인제 이기 신도시가 문제예요. 이기 신도시가 너무 보통 한 두세 편도에 보통 한 2 시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는데 너무 불평이 많고 또 교통난 문제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옥정 같은 경우에는 8년 됐는데도 입주율이 45%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3기 신도시는 좀 더 근접한 데하다 보니까 2기 신도시 입주자들은 더 지금 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자리 문제를 보면 작년에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가 6,300 개가 줄었다. 국내 100대 기업의 조사 결과 그렇게 6,300 명이 300 개가 일자리가 오히려 줄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업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1987년 87 이후에 대기업들 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대기업 일자리가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고용 8천 명을 늘 대기업 중에서 현재 보니까 금융감독원의 공시에서 시총 30대 기업에 30대 기업에서 8천 개가 늘었는데 그중에서 4천 개 정도가 삼성전자가 늘린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네이버,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인데 이렇게 주로 그야말로 빅테크나 바이오 산업들인데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절반인 4천 개를 늘렸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
반면에 또 이제 은퇴자들도 이제 건강하고 다들 노후에다 노후 빈곤 이제 은퇴자들 대부분 다 뭐 열심히 해서 잘해야 집 한 채 갖고 퇴직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되면서 은퇴자들도 매년 70만 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일자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가장 큰 문제가 은퇴자 매년 70만 명이 나오는데 노장년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노장년들을 최저임금을 주면서까지 채용할 데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장년들에는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최저임금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장년들의 일자리는 없어져서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한 작년에 74만 개, 금년에 80만 개의 그 일자리가 월 24만 원 정도만 허드렛 일자리 나와서 뭐 이것저것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일자리만 정부에서 세금 일자리만 만들어 주고 정작 이분들이 월 한 뭐 250만 원 정도가 벌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정책 기조 전환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실제 부담이 60% 까지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가압성계를 포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것만 상속세를 50% 인하해 줘도 일자리가 27만 개 창출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최근에 그 IT 쪽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IT 쪽에서는 그동안에 없던 IT 쪽에서 노조가 설립되어서 임금을 더 올려 달라고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 노조도 임금을 10%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 직원들도 보상을 놓고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나 전자라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우를 받는 직장인데도 임금 10% 인상을 놓고 노조가 요구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씁쓸한 얘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청년들의 거의 30%가 놀고 있고 거의 그냥 쉬고 있는 사람, 구직 담년자 그다음에 취업 준비생이 330만 명이 육박하고 있는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은 노조를 만들어서 임금 10% 인상을 더 요구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수혜준화의 그 큰 배 하나가 좌초가 돼 가지고요. 그 400m나 되는 큰 배가 좌초가 돼서 지금 배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면서 공급 대란, 석유라든지 반도체 공급 대란이 오고 있다. 그런 얘기고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차량용 반도체는 현대차도 다음 달에는 현대차를 생산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모를 정도의 상황까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뭐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고 휴대폰이나 TV 가전, 밥솥 같은 데도 칩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부족해서 30% 웃돈을 줘야 반도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차량 190만 대 생산에 차질이 예상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는 대만이 지금 최악의 가뭄을 맞이해서 이 반도체 생산은 굉장히 중요한 중 하나가 굉장히 깨끗한 물이 필요한데 물 부족으로 지금 또 더구나 대만도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주문해도 연말 돼야 겨우 공급을 받을 정도로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심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도체 건설을 규제를 없애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경쟁국보다 최소 반도체 공장 건설하는데 6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도체 객변기에 삼성은 총수부재라는 문제 때문에 투자 결정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지금 현재 뭐 완전히 유럽도 반도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세웠고 미국도 반도체를 이번에 그야말로 반도체 칩이라든지 설계만 해오는 인텔까지도 파운드리 업체까지 반도체 위탁 생산까지 진출한다고 하면서 공장을 20조가 넘는 공장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과 대만과 일본을 연결하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다고 하면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현재 한국이 소외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친중 국가가 아니냐 그런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하고 있는 친중 국가에 대해서는 반도체 동맹에 끼워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삼성 반도체의 위상이 지금 사면초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도 소외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 반도체 자립을 외치고 있고 중국도 반도체 굴기를 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의 총수가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이 반도체 우리나라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앞에서 본 것처럼 작년에 약 8,000명의 그 일자리 증가 중에 절반이 삼성전자가 창출해낼 정도로 우리 경제를 사실상 이끌어가고 있고 법인세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삼성전자가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굉장히 사면초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강국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반도체나 지금 배터리도 지금 글로벌 전쟁이 붙었는데 반도체나 배터리에서 우리가 1등이다 그런 환상을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오르면 한계 기업이나 자영업에 이나 비투한 젊은 사람들 비투에 삼중 폭탄이 터질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가계나 기업의 빚이 4,000조에 달하고 사상 최대다. GDP의 2배가 넘는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더 큰 문제가 코로나 위기를 계속 만기 연장시키고 있는 지금 만기 연장되고 있는 규모가 약 135조쯤 되는데 숨은 신용 리스크가 더 문제다. 그런 게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한국은 버리는 뒷걸음이 돈을 버는 것은 뒷걸음치는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한국이 살얼음 경제다. 그런 것이 한국의 3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자영업 기업의 빚이 약 42조가 기업 빚이 약 한 중에 42조가 지금 위험수위다.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자영업은 특히 더 자산을 다 팔아도 빚 못 갚는 자영업자가 2배가 늘었다. 그 자영업 고위험 가구의 부채가 현재 77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큰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만약 상환 유예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79조 정도가 고위험 부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리고 가구 수로는 약 19만 가구 정도. 그러니까 작년 3월 대비해서 12월 말까지 9개월 새 고위험 가구가 76%나 증가해서 19만 가구의 자영업자들이 고위험 가구로 분류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 금융의 연체율은 이게 왜냐하면 그 정확하게 고위험 부채를 만기 연장을 해 주면서 정확하게 부실 여신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연체율은 하락하는 통계상의 연체율은 하락하는 이런 문제점을 신용 위험이 가려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험 자영업자 고위험 가구가 지금 현재 19만 가구인데 이것이 만약에 정부의 원리금 상환유예가 없으면은 21만 가구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가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실업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만기 연장을 하면서 버티고 있지만은 좀비 기업은 그런 가운데 좀비 기업이 그런 만기 연장에 기대어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나중에 부실 쇼크가 더 크게 올 수가 있다. 그런 지적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사실은 그런 부담을 다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의 ROA나 ROE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업 매출은 작년에 100대 기업의 매출액이 55조 원이 줄었다. 작년에.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인제 더욱더 인제 그렇게 이제 100대 기업을 조사한 사업 분석 보고서에 매출은 55조가 줄고요. 영업이익은 1조 6천억이 늘었지만 삼성전자를 빼면은 6조 6천억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때문에 영업이익도 1조 6천억 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삼성전자를 빼면은 6조 5천억의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나 큰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국내에서도 많은 규제와 또 과거에 없던 노조까지 등장을 하고 총선 감옥에 있고 그런 반대기업 정서에다가 또 규제에다가 또 밖에서는 또 인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정책으로 지금 현재 협공을 당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이러다가 정말 한국에서 반도체마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 가지 정말 고무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교촌이라고 하는 교촌 F&B라고 하는 통닭집이죠. 통닭 근데 이것이 정말 이분이 그 대구에서 경북에서 고교를 중퇴하고 정말 이것저것 다 하다가 굉장히 잘 안 되고 해서 40 살에 4 인용 탁자 3 개를 놓는 조그마한 공간에서 굴다리 밑에서 통닭집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크게 성장해서 지난해 코스피에 직상장을 해서 지금 됐고요. 그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상장해서 시가총액 5천억 규모의 시가총액으로 큰 상장사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억 원을 사회를 위해서 사회 환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해서 40 살에 창업한 치킨집이 이렇게 5천억 대의 시총을 기록하면서 100억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교촌 예편비의 권원광 대표라고 합니다. 창업자. 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제로페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계속 얘기해 왔던 건데 이 제로페이가 그동안에 세금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2018 년부터 계속 2018년 77억, 2019년 98억, 2020년 1,173억, 금년에 180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로페이라는 게 비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결국은 이건 세금페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모든 직원들이 공무원이고 비용이 다 세금으로 이렇게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173억이 투입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정상적인 민간 자생력 있는 페이를 자꾸 위축시킨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세금 일을 가지고 자생력 있는 민간 일자리를 더 구축하는 밀어내는 그런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로페이를 사교육까지도 제로페이 해 가지고 인제 지역 사랑 상품권이다 뭐다 주면서 학원을 사용하도록 학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교육을 보조한 셈이 된다. 세금으로 사교육을 보조한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국민연금은 오직 한 가지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을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식, 채권, 대체 투자해 가지고 국내 국외로 나누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약간 혼조기를 맞이해서 비투를 했던 영끌 투자를 했던 통합기업들이 난리를 피니까 오히려 이것을 국내 투자로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오늘 아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선거 직전에 국민연금 투자 룰을 바꾸는 주가 포퓰리즘이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국민연금 주식 투자는 어떤 경우에도 선거를 앞두고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제가 되면은 엄청난 일자리가 많이 감소할 거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왜냐면 그렇게 되면 계속 인제 해외로 기업들이 탈출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2019 년에 4천 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우리나라 총 설비 투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70조 원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단 소송제까지 도입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해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또 히토류가 이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면서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히토류 수입 비중이 줄면서 일본에서 수입 비중이 준 거. 일본 히토류가 없는데 일본은 베트남 쪽에서 히토류 매장량이 있거든요. 대만 쪽하고 협력을 해서 많이 개발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히토류를 한국이 수입해 오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오히려 만약에 한일 관계가 더 문제가 되면은 지금 또 한국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90% 지금 현재 이것이
그 히스토리가 미국과 호주 등은 환경 문제로 이것이 인제 그 토양 오염도 굉장히 문제가 수반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호주 등은 환경 문제로 생산이 힘들고 결과적으로 베트남 일본은 베트남에 그 매장량이 많은 베트남과 협력을 해서 베트남이 생산을 해 오고 있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광물값이 5년 새에 2 배나 뛰었는데 해외 광산은 적폐라고 그래서 전부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익이 나고 있는 광산가에도 팔아치우고 광업 광물 광업 공사랑을 새로 만들어서 오직 그 목적은 북한의 광물을 하는 데 협력하는 그런 기구로 완전히 바꿔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사외이사가 인제 오늘부터 주총인데 오늘 뭐 대한항공도 주총이고 지금 현재 그 경리권 분쟁이 있는 금호그룹도 주총인데 지금 현재 사외이사들이 9인난이다. 그래서 37 명의 겹치기 선임이 예상되고 있다 하면서 지금 사회에서 연봉이 삼성전자 같은 데서는 1억 8천만 원이거든요. 삼성물산 1억 4천 뭐 억대 연봉의 사회이사도 수두룩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전공대가 드디어 엊그제 법이 통과됐는데 2031 년까지 10년 동안 1조 6천억의 비용이 투입돼야 되는 이게 전부 다 그중에서 1조 원이 한전이 부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한전은 부채가 지금도 132조 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전기 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현재 지방 대학들이 어 지방대 4년제 대학 200곳 중에서 30곳이 지금 정원 미달이고 전문 대학은 129곳 중에서 103 곳이나 정원 미달인 이런 상태에서 특히 지방 대학이 정원 미달인 상태에서 꼭 이렇게 놔줘야 한전공대를 이렇게 국민의 부담을 안기면서 지어야 되느냐는 그런 비판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을 보면은 약간 코스피가 지금 현재 약간 지금 3천 안팎을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2 분기가 바닥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논의가 지금 소설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이 기정사실화 되어야만이 미국은 지금 2 분기 경제가 회복될 걸로 예상됩니다만 좀 더 아직까지 안전하게 성장하기에는 멀었다는 것 때문에 파월이 금리 인상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회복이 좀 더 가시화되어야만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 주가가 지금 현재 텍사스 오스틴 공장도 가동이 중단돼 있고 인텔도 파운드리 업체에 한다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사면초가에 몰리면서 삼성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대세다 해서 지금 앞으로 은행 산업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위안과 디지털 달러가 지금 세계 디지털 화폐에 패권을 두고 창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CBDC가 나오면 비트코인이 소멸될 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화폐로서 더 널리 사용될 것이냐 그런 논쟁이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8,800개 정도의 암호 화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 시총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시총만 한 1조 달러 정도 되죠. 근데 비트코인은 순수하게 거래 목적이거든요. 다른 것은 또 다른 데로 그다음 목적이 있는데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계약에 최적화되어 있다든지 리플은 국제 송금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순수한 거래를 위한 통화로 쓰이는데 만약에 CBDC 각국의 법정 통화가 디지털 커런시로 발행이 되면은 비트코인의 설탕이 좁아지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총이 1조 달러 정도 되고요. 전 세계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보는 통화만 하더라도 20조 달러 정도가 넘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만 하더라도 5조 달러가 보는 통화 기준으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국의 백신 접종 속도가 느려서 한국 경제 회복도 느려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현재 백신을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있는데 38.5도 미만의 발열이 날 경우 한 이틀은 집에서 지켜보는 게 좋다.
계속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런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얀센 백신이 2분기 50만 명 분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50만 명 미만을 공급하겠다 해서 정부가 계약 위반이라고 발끈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에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한 770만 분 정도를 이제 접종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모더나나 또 노바백스, 백스나 아니면 얀센은 공급 시기랑 물량을 협의 중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백신이 현재 접종이 100명당 기준에서 이스라엘이 113명 이 이제 접종이 되었고요. UAE가 77명 접종되었고 미국이 39명 접종됐는데 한국은 이게 1.4 명밖에 접종 안 돼서 147개국 중에 10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지금 이제 백신 접종에서 뒤지고 있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뭐 처음에 K-방역이라고 뭐 해서 말도 안 되는 자랑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백신 확보를 못하면서 지금 굉장히 공경에 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그동안에 백신은 백신이고 또 우리가 백신은 개발을 못해도 치료제는 개발한다고들 그야말로 K 치료제 뭐 이런 얘기까지는 붙이고 했습니다만 지금 뭐 강간무소식입니다. 무소식이다. 왜 이렇게 되고 있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금 쉽게 임상 통과와 효능 입증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백신 실험용 원숭이가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사실 그거 힘들다. 사람한테 바로 실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실험용 원숭이가 없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